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된 30대 중반 부부입니다. 현재 제가 시댁 행사에 참석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제 성격이 약간 개인주의이고 게을러서 귀찮은 걸 싫어하는 편이지만 꼭 해야 하는 건 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큰 행사 같은 건 되도록 챙기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집안의 행사를 말씀드려보자면 양가 집안 어른의 생신과 설이나 추석 연휴, 그리고 친척들의 결혼식까지입니다. 제 기준에서 집안 행사는 딱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말하는 집안 행사의 기준은 생신이나 명절은 당연하고 시아버지께서 시골에 내려가신 지 꽤 되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오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월 1회 정도 가족들이 다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것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와는 별개로 월 1회 시골에 내려가서 밥을 먹고 놀아드려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적적하시다는 이유로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서울 아파트에서 따로 거주하고 계시는데 월 1회 정도 어머님 댁에 가서 식사를 함께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남편이 말하는 집안의 행사인 거죠. 사실 저는 결혼 전부터 저의 개인주의 성격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결혼을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남편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했었고요. 참고로 저는 20살 때부터 독립해서 따로 살았습니다. 본가와 걸어서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지만요. 저만의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했기에 그걸 부모님께 충분히 설명드렸고 부모님께서도 20살 이후로 독립을 시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고는 20살이 되는 해 겨울에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가족들이 사이가 안 좋은 건 전혀 아닙니다. 부모님 두 분이 알콩달콩 잘 살고 계시고 언니와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인데 20대 초에 결혼을 해서 이미 따로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냥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고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혼자가 너무 편한 상태였습니다. 연애 때 남편이 너무 붙어 있으려 해서 나만의 시간도 존중해달라고 말하며 트러블이 있긴 했었지만 제가 남편을 조금씩 더 좋아하게 되면서 싸움은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서부터 아니 어쩌면 그전부터 은연중에 제 개인적인 성향을 충분히 어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희 가족과도 1년에 한두 번 보면 많이 보는 거고 안부 전화를 자주 하거나 생신이라고 찾아가 애교를 부리며 선물을 드리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고요. 선물도 그냥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어버이날 꽃 선물을 드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통화를 할 때는 1, 2분을 안 넘겼었죠.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걸로 서운해하지 않으시고 두 분이서 애들 다 키워놓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며 살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아빠가 일을 아예 접으시고 집에서 쉬는 중이신데 뭐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바쁘신지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카톡 푸사는 매일 바꾸시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런 환경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주장하는 기준이라면 적어도 월 3회는 시댁과 마주해야 한다는 건데 저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주말에 봐야 하는 건데 평일에 바쁘게 치여 살기에 주말에는 저도 좀 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오신다 하셔도 저는 쉬고 싶기도 하고 집에 일거리가 많아서 남편에게 혼자 다녀오라 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냐 물어도 그저 집에서 쉬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시골이요. 결혼하고 두세 번 정도 간 게 전부였습니다. 가게 되면 항상 술만 마셔대는데 그게 힘들어서요. 어머님과의 식사 자리도 거의 안 갔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시댁 식구들과의 모임에 계속해서 나가지 않으니 남편도 참다 터졌는지 이혼하자고 통보를 해왔던 겁니다. 도대체 결혼을 왜 한 건지 모르겠다 하면서요.
이런 사유 말고 다른 보편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제가 듣기에는 그냥 기가 차는 말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연애 때도 아버님이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오셨는데 남편은 안 갔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랑 더 놀고 싶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못 갈 것 같다 하며 가지 않았었죠. 시골에 가는 것도 운전을 남편이 해야 하니 피곤하다며 안 갔었는데 왜 이제 와서 월 3회까지 딱딱 맞춰서 가야 하나요? 저는 결혼 전 분명히 제 개인적인 성향에 대해 설명했고 평일엔 바쁘고 주말에는 쉬어야 하니 매달 시댁에 가는 건 못한다. 어쩌면 아버님 어머님 생신도 잘 못 챙길 수 있다. 그거 이해 가능하겠냐 하고 말했었습니다. 제 말에 본인도 자기 부모님을 잘 안 챙긴다 말하며 빠질 수 있으면 빠져야지 하고 당당하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2년 만에 이런 사유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네요. 네, 그냥 겁을 주는 거겠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괘씸해서 그래 알겠다. 당장 이혼하자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결혼 당시 정확한 반반은 아니었지만 대충 반반 했었는데 재산 분할은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겠죠. 처음에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기가 없는 상태라 수월하게 이혼할 수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 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히 끝날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다 끝나고 나면 이혼녀라는 말도 듣겠죠. 그렇다고 제가 돌아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니기에 그다지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남편의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혼 얘기가 나오는 건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상의도 없이 회사를 때려치우더니 실업급여로 살면 되지 않냐.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하면 돈을 2배로 벌 건데 뭐가 문제냐. 하던 남편 놈을 지금이라도 한 대 치고 싶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못해서 안 할까요? 그래놓고는 알바는커녕 집에서 빈둥대며 친구들을 불러다가 술이나 퍼마시고 매일 술을 마시니 건강 좀 챙기라며 이것저것 해줘도 들어 처먹지도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밥이라도 건강하게 먹게 챙겨줘도 항상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고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 같이 좀 가자 해도 배 까고 들어 누워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믿고 잔소리하기 싫어서 아무 말 안 했었죠. 다 큰 성인이니 계획이 있겠지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가끔씩 알바를 전전하는 남편이지만 진정으로 밉지 않았고 어떨 때는 짠하기도 해서 괜히 안아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호구로 봤던 걸까요? 이혼 얘기를 지 입으로 꺼내네요. 그 말에 잡고 있던 뭔가가 탁 끊어지는 기분이 들면서 정신이 차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거지? 하면서요. 그래서 어제부터는 이혼 준비를 위해 변호사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짧게만 나 이렇게 됐어요 하고 대나무 숲처럼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쓰다 보니 장황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겠죠. 그냥 이게 뭔가 싶습니다. 감정이 차게 식는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 들끓는 감정을 어찌할 바 모르는 건지 헷갈립니다. 제가 머릿속이 너무 꽃밭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나 프로포즈 때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냥 후회는 없고 제가 실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가장 큰 걱정은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네요. 아마 저희 부모님 성격상 너가 선택했으니 잘한 선택이라고 하시겠지만 이미 이 사람과 결혼을 선택한 시점부터 망한 선택이었다 생각하니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는 덤덤하게 말해줄 것 같긴 하네요. 그냥 그렇게 됐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제 인생이 망했구나 생각은 안 드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결혼하고서는 고작 2년 만에 이혼하는 게 창피하다 느껴지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고맙다고 인사하고 얼른 헤어지세요. 말로만 이혼하자 어깃장 놓을까봐 겁날 지경입니다. 가끔 알바하는 백수가 대리 효도까지 바라다니. 거기다 시부모님이 따로 사시기까지. 제발 빨리 도망가세요. 두 번째. 남편이 거의 배를 가르는 멍청한 놈이네요. 백수놈을 다 받아주니 이제 지네 집까지 챙기라고 지랄하며 꼴값을 떠는 것 같은데 꼭 이혼하세요. 있으나 마나한 건 없는 게 낫습니다. 이건 뭐 있으나 마나도 아니지만요. 세 번째. 남편은 내가 이혼하자 하면 벌벌 떨 거라 생각하겠죠. 연애 결혼이면 님이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인 것도 잘 알 거고요. 자기가 백수인데도 데리고 사니 나 없으면 못 사는 여자구나 싶기도 할 겁니다. 님이 이혼녀 소리 듣기 싫어서 이혼 못할 게 뻔하다 싶으니 큰 소리 치는 게 아닐까요? 이참에 감사하다 인사하시고 빨리 손절 치세요. 네 번째. 집구석 한량놈한테 저런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결혼하면 마누라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부모님 봉양도 알아서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니 빽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듣고 보니 백수놈 거둔 것도 웃기고 바라는 거 많은 것도 너무 웃긴다. 고맙다. 얼른 이혼하자. 하고 속전속결로 처리하세요. 아마 저였다면 상의 없이 일 관뒀을 때 제가 먼저 이혼하자 했을 겁니다. 다섯 번째. 아직 아이도 없으신데 이혼 그까짓 거 가지고 자존감 떨어지지 마세요. 생활력도 없는 게 대리 효도질까지 하고 싶어 하는 걸 보니 노답입니다. 아이 없을 때 이혼 이야기가 나와서 다행이에요. 여섯 번째. 결혼은 한 번 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 것 같아요. 참 슬프지만요. 결혼 안 하면 결혼 생활에 대한 호기심이 계속해서 생기거든요. 이제라도 자신을 되찾으신 걸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다행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신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꼭 행복해지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